안녕하세요. 자, 파이썬 이제 심화반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지난달에 계속 그 뵙던 분들이 이제 이어서 수강하셨는데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서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이름은 이광호고요. 인사드리는 거는 만큼 일어서서 인사드리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온라인으로 수강 중이신 분들도 계셔서요. 마이크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돼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따로 QR코드 공유해 드렸고요. 연락하실 일이 있다면은 단톡방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톡방의 주 용도는 이제 수업 자료 공유인데요. 수업 자료는 이제 미리 배포해 드리지는 않고요. 수업 시작 직전에 배포를 해드려요. 네, 오늘은 아직 제가 올리질 않았어요. 이따가 이제 그 오프닝 끝나고 나면은 올려드릴 겁니다. 1개월 차 때는 주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성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2개월 차는 그런 규칙들이 접목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가들을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초반 앞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업 자료 형식이 좀 바뀝니다. 이따가 제가 실제 파일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개월 차 때 이제 이론 위주로 봤다라고 하면요. 주로 이제 파이썬 문법이었죠. 2개월 차 때는 활용 위주로 이제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파일이나 폴더 관리, 그 다음에 날짜 처리,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날짜 처리하고 메일 발송, 흔히 이제 메일링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요. 네, 메일링 기능, 그리고 엑셀 다루기, 엑셀 파일을 직접 파이썬을 통해서 생성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크롤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뤄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은 전부 이제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녹화 영상 확인하실 수 있는 URL은 단톡방 상단에 공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 수업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1개월 차 수업 자료도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1개월 차 수업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그 사이에 그 출석 인원 변동돼서 출석 번호 다시 체크할게요. 지금 오신 분들 성함 한 번만 알려주세요. 김반영, 네, 김혜원. 김혜원.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 자료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처음이신 분 계시니까 PDF 비밀번호 단톡방에 적어드릴게요.
123QW 능력표 골뱅이 샵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업 자료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 정도까지만 이제 PDF 파일 형태가 나갈 거예요. 그 파이썬 이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 우리가 1개월 차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를 봤었죠. 근데 2개월 차 내용부터는 코드량이, 그리고 이제 이론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이론적인 내용 설명은 없고요. 코드 전개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명량에 비해서 코드량이 월등히 많아요. 자,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거의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명은 그냥 코드로 바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일을 제가 PDF로 떠갖고 이제 통째로 드리게 될 거고요. 한 가지 스포를 보여드리면은, 일괄 실행 한번 했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직접 생성하는 예제 하나요. 요거는 엑셀로 이제 달력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올해에 대한 12달치 달력을 이제 일괄로 생성해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으로 엑셀 다루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롤링 관련된 기능인데요. 파이썬 수업에서 크롤링 쪽에 관심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간의 웹툰 페이지를 싹 돌면서, 내가 지금 자동으로 좀 페이지 도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웹툰 컨텐츠를 쭉 수집을 하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요일, 웹툰 제목, 작가, 별점, 이미지 제목, 웹툰 제목 이런 식으로 쭉 수집해서 정리한 거. 그리고 거의 강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내용들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할 겁니다 라는 걸요. 왜냐면 1개월 차 때 계속 이론만 했으니까 이제 목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진짜로 쓰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대학원 다니는 동안 잘 썼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공부하다 보니까 영문 자료를 볼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을 이렇게 쭉 텍스트로 정리를 했다면, 물론 이것도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겁니다. 여기 PDF 텍스트 추출 예제도 별도로 있고요. 이제 얘를 돌리면 얘가 웹브라우저를 띄워서요, 이 텍스트 파일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팝업에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내용을 긁어와요. 그래서 번역되는 내용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원문하고 번역된 내용 이렇게 만들어내게끔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번역 결과에 대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해내는 걸로. 실제로 제가 이거 4학기 동안 되게 잘 썼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한글 텍스트를 던졌을 때 영문으로 처리하는 예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거니까요. 맞춰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파트 넘버링이 저도 오늘 시작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 1개월 차 때 넘버링하고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냥 단지 넘버링만 잘못된 거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1개월 차 때 26강까지 드렸는데 2개월 차 자료 준비하면서 26강까지를 26강부터라고 잘못 생각을 해서 넘버링이 26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1개월 차 때 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키워드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 뭐 세대별 구분도 있었는데 이 세대별 구분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4세대 언어가 객체지향이다.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 방식. 이 실행 방식에 대한 거는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파이썬의 특징은 4세대 객체지향 언어이고 실행 방식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발 환경. 자,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주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결합을 시켜서 사용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구성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파이썬 설치가 필요했죠. 파이썬 설치는 뭐 특별히 뭐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그냥 파일 받아서 넥스트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변수 그리고 자료형이라는 개념을 봤었고요. 변수는 컴퓨터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라고 말했었고 자료형이라는 거는 그 변수 값의 종류였죠.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연속성 자료형. 이 연속성 자료형의 종류가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우리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봤어요. 근데 튜플은 뭐 거의 사용 안 하니까 뭐 버리시다시피 하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집합이라고 하는 연속성 자료형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정말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아예 수업에서 배제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왜냐면 이 집합 자료형은 진짜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대칭차집합 이런 거밖에 기능이 없거든요. 파이썬 수업이 아니라 정석을 펴고 봐야 될 정도로 수학적인 내용이 좀 심한 거라서 일부러 그냥 넘어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 흐름 제어는 조건문과 조건문 if문이었죠. 그 다음에 반복문.
반복문 y라고요. 포였습니다.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연속성 자료형이라는 게 결합이 되면은 각종 문제 유형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 몇 개 소개해 드렸었어요. 다섯 번째가 함수, 내장함수. 내장함수에서 파일 입출력 기능 봤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파이썬으로 이제 뭐 웹페이지를 만드실 경우가 아니라면은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던가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또렷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파이썬으로 뭐 PC에서 구동하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그럴싸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 개념들을 다 알아야겠지만, 뭐 파이썬으로 사무자동화 혹은 데이터 분석 이런 그 흔히 잘 알려진 수준에서의 활용이라고 하면은 함수와 클래스 객체는 개념 정도만 잡고 계셔도 충분해요. 조건문, 반복문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조건문하고 반복문도 잘 안 써요. 그쪽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거의 그냥 코드만 파이썬으로 나열할 거의 서술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건문하고 반복문도 진짜 잘 안 해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반복문 한 번 돌려서 끝낼 거면은 반복문 몰라갖고 막 똑같은 거 100줄 코딩하고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 파트들에 대한 비중을 좀 다르게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시작할 이야기들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우른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자, 저런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파이썬 코드를 하나 만드셨다고 가정을 하죠. 파이썬 1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코드 일부를 내가 나중에 다른 파이썬 코드에서도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가미되어 있겠죠. 그럼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 중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발견됐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고치면 얘도 고쳐야 되고요, 얘도 고쳐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코딩이 아니고 노가다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됐던 부분을 다른 파일로 뽑아냅니다. 이 파일의 형식은 함수이거나 아니면 클래스이거나 아니면 클래스에서 파생된 객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함수가 제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fu.ipynb라고 해서 파일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내가 작성할 파이썬 프로그램들한테 조립을 합니다.
한 줄의 명령어로 이 파일의 모든 내용을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그 다른 프로그램의 부품으로서 쓰이는 이런 코드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 안에는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모듈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원에서 모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일 기능들을 별도 파일로 분리해 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단위로 만들어요. 함수, 클래스, 아니면 클래스에서 파생된 객체, 이런 애들을 다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 놔요. 이거를 내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분리한 파일들을 조립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명령어 하나로 다른 파일에 있는 모든 기능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파이썬 모듈을 사용할 때는요, 원래 일반적인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은 소스 파일 확장자가 py예요. 요걸 사용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import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import 하고서 파일 이름을 명시하면은 그 파일에 있는 기능을 다 가져와요. 왼쪽에 mymodule.py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안에 hello와 world라는 함수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import mymodule 파일 이름 이렇게 명시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기능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mymodule.hello, mymodule.world라고 하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런 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비슷한 유형의 작업을 해야 될 때마다 이걸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임포트문의 다른 유형입니다. 임포트하고서 파일 이름을 적은 다음에 as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별칭을 명시할 때가 있어요. 별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as 예약어를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이 mymodul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붙은 별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별칭.점 함수 이름 이렇게 해서 기능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듈 안에 기능이 한 100여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들 프로그램에서는 이 100개 중에 딱 한 개만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걸 통째로 다 가져오면 나머지 99개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전체 기능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특정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from mymodule, mymodule.py라는 파일로부터 hello라는 기능만 import 가져와라. 그럼 얘만 가져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지정해서 참조한 기능은 모듈 이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용합니다. 아까는 mymodule.hello였는데 그 특정 기능만 바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통째로 가져오기, 통째로 가져오되 별칭 붙이기, 그리고 특정 기능 하나만 골라서 가져오기. 어떤 걸 쓰시건 상관은 없는데요. 파이썬 코드 짜는 사람마다 거의 자기 취향껏 쓰는 거기 때문에 같은 코드라고 해도 임포트 구문은 나중에 살펴보시는 자료마다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특정 기능만 참조해요. 파일에서부터 어떤 기능만 참조했는데 얘한테 또 별칭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mymodule.py에 hello하고 world가 또 있을 때 mymodul로부터 hello라는 기능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걔한테 K라는 별칭을 붙이면 나는 K라는 함수를 호출했지만 실행되는 건 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임포트로 작성하는 거는 확장자가 py로 된 파일에서만 가능해요.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py가 됐건 주피터 파일, ipynb가 됐건 상관이 없는데 이 모듈 자체는 py 파일로 만들어져야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을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거를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쓰실 분들은 갖다 쓰세요 라고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누군가가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그걸 갖다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쓰다 보면은 뭐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댓글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정한 다음에 이렇게 고쳤더니 괜찮더라라고 저한테 역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온라인에 코드를 띄우는 것만으로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런 식으로 배포되는 걸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오픈소스는 그냥 무료로 퍼다 쓸 수 있는 소스가 아니라요. 거기를 통해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가 제 홈페이지에 올린 거잖아요. 만약에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코드 하나씩 올렸다. 그럼 그때부터는 온라인에서 막 검색을 엄청 해서 다녀야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교통정리가 된 거죠. 자, 모듈 파일을요,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묶어 놓은 거. 대부분 압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포하는 거를 패키지라고 합니다. 모듈이라고 하면 그냥 단 하나의 소스 파일을 이야기하는데 압축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개, n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압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의 패키지는 하나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 패키지라는 단어랑 모듈이라는 단어를 그냥 혼용해서 써요. 참조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pypi.org라는 사이트에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오픈소스를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하면은 지금 요 캡처 뜬 지도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116만여 개의 오픈소스가 릴리즈 출시했고요. 현재 16만 10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이고 그렇게 돼 있대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패키지를 검색해서 컴퓨터에 설치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 파이썬의 기본 문법들만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패키지가 116만 개나 있어요. 이거 제가 우리 개강하는 날 이거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확장팩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걸 까시면은 그때부터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돈 받는 것도 없어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은 이제 자기가 만든 코드가 이런데 등록이 되면 굉장히 영광으로 알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오픈파이 엑셀, 파이썬으로 엑셀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패키지입니다. 파이썬 자체적으로 엑셀 못해요. 이거 깔아야만 가능해요. 우리가 전에 했었던 거는 그 CSV 파일, 그것도 엑셀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때 수업 내용을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엑셀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했지만 실제 수업 내용은 단순히 파일 입출력이었어요. 얘는 진짜 생 엑셀 파일을 다뤄요. 엑셀 2010 이상 버전.
매플로네라이비는 그래프 그릴 때 쓰는 애고요. 파이썬으로 빅데이터 분석 그러죠. 파이썬 자체는 데이터 분석 기능 1도 없습니다. 얘를 깔아야만 가능합니다. 판다스라고 하는 애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패키지들은 파이썬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의 회사 혹은 단체 혹은 개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책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입소문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 판다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책이 좀 나와 있는 편이에요. 이거 하나 사용하는 게 웬만한 통계학과 학부 수업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탄서플로우,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패키지입니다. 구글에서 알파고가 대히트를 친 이후에 탄서플로우라고 하는 머신러닝 패키지를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끔 물어보세요. 왜 머신러닝 하려면 파이썬만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탄서플로우 사이트 하면 얘네가 파이썬을 공식 지원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죠. 저도 여기 있는 거 다 못 써요. 저도 여기서 제가 해본 거 너댓 개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뭔가 필요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사용 방법은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일일이 다운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에 pip라는 명령어를 쓰시면은 아까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깔아볼게요. pip 인스톨 빼기 2개 업그레이드 아까 말했었던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깔겠다 라고 명령어를 내리면은 이렇게 접속해서 뭔가 쭉 다운받고 설치를 해요. 직접 내가 검색해서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 pip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옵션은요 대괄호로 써 있잖아요. 얘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업그레이드 옵션을 주면은 이미 이 패키지가 깔려 있을 때 지우고 최신 버전으로 다시 깔아요. 이걸 안 넣으면 설치가 돼 있으면 아무리 최신 버전이 나와 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업그레이드 옵션 같이 쓰시는 게 좋겠죠. 자, 맥을 쓰시는 경우에는 PIP 대신에 PIP3라고 하셔야 되고요. 설치한 게 좀 이상해서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PIP uninstall 빼기 Y 설치할 그 모듈 혹은 패키지. 이 빼기 Y는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yes라고 미리 입력해 놓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듈 파일은 반드시 py의 확장자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주피터 파일로 계속 실습을 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설명들이 이게 불가능했다면 주피터를 도입하는 거를 좀 멈칫했을지도 몰라요. 주저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import ipynb라고 하는 패키지를 깔고 나면은 주피터로 만든 파일도 모듈로서 참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 pip install 빼기 두기 업그레이드 import ipynb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교재 외적인 팁이요. 일반 파이썬 개발 도구는 무조건 명령 프롬프트 여셔야 돼요.
자, 근데 주피터는요, 한 번에 여러 개는 안 되고요. 한 번에 한 개씩만. PIP, 인스톨,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임포트, 아이파이, MB. 이렇게 하면은 이게 파이썬 소스 코드가 아니고, 여기서 작성하는 명령어니까 지금 빨간 줄 가고 난리 나잖아요. 주피터 매직이라는 기능인데, 앞에다 느낌표 붙이시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쓰는 명령어를 주피터로 대신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깝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명령 프롬프트 따로 안 여셔도 돼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이제 주석으로 막아 놓으시던지 아니면 지우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다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가끔 가다가 설치를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successfully installed 뭐 BS4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치를 다 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노티스, 알림, new release of PIP is available. 그러니까 새로운 PIP 버전이 출시됐대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이 23.0인데 23.01이 출시했대요. 이 PIP라고 하는 애가 업그레이드를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설치 결과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버전에 대한 알림이 나타난다면 그 밑에 보시면 이 명령어 나오죠.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수행하세요라고 안내도 해줘요. 이 명령어 복사하셔서 한 번만 실행하시면 PIP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귀찮으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뜨면은 좀 찝찝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때는 요 명령어를 한번 수행하시면은 PIP 명령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PIP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럼 한동안 또 업데이트 메시지 안 뜰 거예요. 자, 네. 새로운 내용 이제 첫 달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인사도 하고 나니까 이제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일단은 모듈 실습 코드는 이제 2교시 때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 2교시 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주피터 가동하셔서 요거 PIP 명령 내리셔갖고 설치 잘 되는지, 이거 명령 프롬프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설치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거 5분이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8시부터 코드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8시에 뵙겠습니다. 제가 2교시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에 계신 분들 혹시 잘 안 되신 분들 계신지 체크하고 도움 필요하시면 한 바퀴 돌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코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요번 단어는 파일을 여러 개 합쳐서 이제 하나의 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일로 mymod1.ipynb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함수 두 개를 정의했어요.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a랑 b 받아서 리턴해서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해서 a와 b 두 개를 받아서 뺀 값을 리턴하는 함수 하나. 그럼 이제 이 파일의 기능을 26번 모듈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예제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임포트문을 쓴 거죠. 임포트 ipynb. 일단은 얘를 먼저 참조해야 우리가 ipynb로 된 모듈을 참조할 수 있게 돼요. 얘를 실행을 안 하면은 이걸 못 가져와요. 자, 지금 저는 한 번 실행한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해갖고 안 나왔는데, 만약에 최초 실행하면 얘를 임포트 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영문으로요. 자, 그럼 이제 mymod1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두 개의 기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객체 같은 거죠. 그러면 mymod1. 플러스 하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리턴 받는 겁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mymod1을 hello라는 별칭을 부여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아까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 기능에 접근할 때 별칭 이름을 적용해서 기능을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myMOD1으로부터 플러스라는 기능만 임포트합니다. 이렇게 특정 기능만 지정할 때는 사용할 때 앞에 그 파일 이름이 안 붙어요. 대신에 이때는 마이너스는 임포트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실행하면은 마이너스라는 기능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자, 이번엔 간단한 클래스를 포함하는 모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모듈 중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myMOD2.ipynb고요. 이 안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뒀습니다. 얘는 생성자였죠. 앞뒤로 언더바 두 개씩 있고 init라는 사전에 약속된 이름을 쓰는 함수인데요. 이 멤버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뭐 a는 멤버라고 하면서 생성자에서 지금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잡고 있으니까 파라미터 두 개를 지정하면 객체를 만들면서 생성자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생성자 이하 다른 기능들이 이 A라는 애한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A. 기능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이 클래스를 이제 모듈화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import myMOD2라고 하면은 이 myMOD2 안에 전 페이지에 있었던 이 클래스가 다 딸려옵니다. 이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는 myMOD2.member가 되겠죠. 근데 걔가 하필 클래스네요. 자, 임포트된 클래스는 정의된 기능을 다른 변수에 부여해야 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객체라고 했었죠. 클래스는 그 기능을 다른 변수에 부여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클래스에 생성자가 포함되어 있고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면은 객체 생성 시에 생성자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됐습니다. 자, 요게 그 모듈을 처음 임포트할 때 나오는 메시지예요. 자, 주피터 노트북이 myMOD 2.ipynb로부터 임포트 됐다. 이렇게. 마이크.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져 있는 걸 제가 몰랐네요. 자, 줌에서만 마이크가 꺼진 거라서 녹화에는 문제 없습니다. 자, 앞에 거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myMOD1이라는 파일에 함수 두 개를 정의했고요. 이 파일을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myMOD1이라는 단어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ipynb라고요. ipynb로 만들어진 파일은 반드시 임포트 전에 import ipynb라는 패키지를 참조해야만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소스 코드였다면 myMOD1.py였다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아까 설명 때 이 얘기를 제가 못 드렸는데요. 이 두 개의 파일은 같은 폴더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myMOD1을 가져올 때 hello라는 별칭을 주면은 아까는 myMOD1.plus였는데 별칭을 부여하면 별칭 이름.점 함수명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myMOD1으로부터 플러스라는 기능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임포트문은 하나만 가져오던지 아니면 전부 다 가져오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오고 싶다. 만약에 100개 중에 5개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의 구문을 5줄 쓰셔야 돼요. 자, 골라서 가져온 기능은 앞에 모듈 이름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접근하죠. 하지만 가져오지 않은 기능은 쓸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난다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클래스를 갖고 있는 모듈입니다. 멤버라는 클래스는 반드시 사용하려면 객체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얘가 마이크가 왜 또 꺼졌지? 아,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세요? 지금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지네. 아, 네. 마이크를 아까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켰는데 이게 중간에 또 나갔네요. 제가 채팅창을 옆에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혹시 또 나가면은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녹화본에서는 그 마이크 설명 마이크가 안 끊겼어요. 지금 줌에서만 그런 거니까 일단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줌이 마이크 자꾸 나가네. 네. 이게 자꾸 화면을 가려가지고 제가 이걸 다른 모니터에 치워놓고 있는데 줌 컨트롤러 이게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뭐가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줌 컨트롤링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화면을 좀 과하게 가려서 제가 이걸 다른 화면에 치워놓고 있었다가 못 봤어요. 자, 어쨌건 클래스 모듈입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는 모듈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요거예요. 한 90% 정도가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를 정의했는데 이 클래스에 있는 기능은 그냥은 사용을 못하죠. 객체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생성자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내장하고 있다면 앞뒤로 언더바 2개씩 붙고 init라는 사전에 약속된 이름을 갖습니다. 파라미터는 개발자가 필요한 만큼 정의할 수 있는데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는다면 셀프는 클래스 안에서 무조건 넣는 거였죠. 호출할 때는 값 전달 안 합니다. 그러면은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에 맞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셀프 안에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멤버 변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는 뷰 인포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만 했는데 사실 클래스가 멤버 변수를 가질 때 이렇게 멤버 변수 값에 직접 접근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멤버 변수 만들 때는 앞에다가 언더바 2개 붙여서 은닉시키고 이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프로퍼티 라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누군가가 모듈을 만들어서 그걸 그 PIP로 내려받을 수 있게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MyEmoji2라고 하는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파일 안에 아까 우리가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클래스를 쓰려면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yemoji2.member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me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이 mem을 생성자 파라미터 2개 전달해서 만들었죠. 뷰 인포 호출하면은 이제 전달한 값들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듈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가장 심플하게 준비했고요. 주피터 파일을 임포트할 때 최초로 임포트할 때는 위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근데 여기를 또 실행하면은 정상 실행은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동작을 안 해요. 여기는 이 메시지는 안 나와요. 자, myemoji2를 유저라는 별칭을 붙여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멤버는 별칭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죠. 유저.member 객체 만들었고 메서드 호출했습니다. 이렇게 myemoji2처럼 클래스 하나만 딸랑 갖고 있을 때는 통째로 가져와도 별로 의미가 없죠.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myemoji2 안에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오면은 얘를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계속 같은 내용인데 이 임포트문을 표현하는 방식만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듈 안에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의 기능을 부여한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yCLC라고 하는 객체는 처음부터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능을 전부 내장하고 있는 애예요. 자, 그럼 myEmoji3를 통째로 가져오면 이 안에 클래스도 있고 객체도 있어요. 근데 이 객체 자체가 클래스의 기능을 전부 부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지금 클래스를 가져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myEmoji 3점 객체 이름 그리고 메서드 이름 이렇게 다이렉트로 사용하면 되죠. 이번엔 myEmoji3한테 myObject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럼 별칭 이름으로 객체에 접근할 수 있고 객체가 갖고 있는 내용들 지정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구문이 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나요? 어차피 객체 하나에 이 myCLC라는 객체 하나에 모든 기능을 다 부여해 놓은 상태로 이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객체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오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케이스가 from matplot lib 그래프 만들 때 쓰는 패키지인데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이 모듈 안에 파이플롯이라는 객체에 다 부여해놔요. 그래서 보통 얘를 쓸 때는 import 파이플롯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파이썬으로 그래프 만들 때 무조건 맨 위에 명시하는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from matplot lib import typlot 여기까지 했었죠. 이 케이스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타이플로 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쓰면 되는데 온라인에서 자료 씻다 보면은 여기 뒤에 꼭 이런 거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as plt 이런 식으로 별칭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케이스죠. 지정 참조를 했는데 얘한테 CL이라는 별칭을 붙인 겁니다. 그럼 코드 사용할 때는 전부 이제 plt. 뭐 이런 식으로 별칭을 통한 메서드 줄로 바뀌는데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렇게 별칭까지 또 쓰나 요거 쓰기 귀찮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온라인에서 코드 찾으시면은 이런 코드가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기교 한번 더 부린 것 뿐이에요. 이게 코드 보다 보면은 약간 그 기교 부리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자, 모듈이라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파일을 분리해 놓은 형태고요. 모듈을 현재 프로그램에서 쓰려면은 import라는 구문으로 해당 모듈을 참조해야 되죠. 자, 패키지라는 거는 모듈을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 놓은 형태고요. PyPI 사이트는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수많은 파이썬 패키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패키지를 설치하려면은 pip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요거 실습하신 거고 요번 교시에 요거 실습하시면 되겠죠. 자,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는 평가하기 문제는 일종의 용어 정리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으로 지정되는 거는 이 정도 용어는 그래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답만 골라서 외우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용하는 명령어 python npm yarn pip였죠? 봤던 것만 고르셔도 답 나옵니다. 참고로 npm하고 yarn이라는 거는요,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거기서 쓰는 pip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고요.
우리가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PIP 명령으로 패키지를 다운받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 패키지를 갖다 쓰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 패키지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되나요? 그래서 이런 류의 명령어들을 의존성 관리자라고 불러요. 통칭 이런 애들을 의존성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혹은 패키지 관리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PIP라고 말해도 다들 알아듣습니다. 자, 모듈을 참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 include, import, export, ref. 네, import였죠. include는 웹 프로그램 계열에서 쓰는 import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밍어는 include라고 할 수 있고요. import랑 export는 반대 개념입니다. import가 원래 가져오다고 export가 내보낸다는 기능이에요. ref는 없어요. 그냥 함정이에요. 제가 계속 참조 그래갖고 레퍼런스 때문에 혹시 이거 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건데 네. 죄송합니다. 어떤 모듈 내부에 있는 특정 패키지만 지정 참조하려고 할 때 어떤 구문을 써야 되는가? from to, from import, from s, from include. from import입니다. 파이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요. 어떤 역할인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뒤에 따로 붙어 있고요. 자, 그래서 모듈의 이해 예제 이거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 20분인데요. 예, 실습 시간 제가 20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 40분까지 해보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 50분에 시작할게요. 9시에 시작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실습량이 좀 적어서 부득이하게 10분 땡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자, 다음 단어는 이제 파일 및 폴더 관련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늘 시작할 때 1개월 차 내용을 정리를 했었고요. 이 내용들이 총 동원돼서 모듈이라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서 패키지화 된다라고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들이 온라인상에 떠다니는 것도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기능들은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로우 레벨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걸 써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오는 파일이나 폴더 관련 폴더를 만들어라, 뭐 파일을 지워라, 뭐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파이썬 안에 내장 패키지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걔네들을 좀 먼저 볼 거고요. 아까 오늘 시작할 때 2개월 차부터는 이제 PPT 형태의 자료에서 나중에 이제 코드 형태의 자료로 이제 전환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라인에 있는 패키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코드가 자료가 이제 소스 코드 기반으로 바뀔 거예요. 이때부터 소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마 제가 한 5분 10분 설명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다 실습만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냥 코드 위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단어 정리해보죠. 모듈.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는 걸 모듈이라고 하고요. 이 모듈 안에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걔네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파이썬의 기본 기능, 내장 함수들을 확장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들을 파이썬 내장 모듈이라고 해요. 내장자 붙었으니까 처음부터 파이썬에 들어있는 거죠. 내장 모듈의 특징은요, 별도의 구현 과정 없이 그냥 다짜고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모듈들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시스템 정보 관련된 기능,
파일 및 디렉토리 작업. 네, 이번 파일에서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날짜, 시간 관련 작업, 그리고 메일 관련 작업. 다음 시간에 아마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인 모듈. 이제는 모듈을 만들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의 주요 내용은 누군가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원리를 총동원해서 모듈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예요. 시스와 OS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시스 모듈은 사실 쓰는 경우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sys.platform이라고 하면 이제 단어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 단어에 따라서 현재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윈32 혹은 다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사실 완성된 결과물을 누군가한테 배포할 목적으로 코딩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냥 나 혼자 쓸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파이썬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옛날에 윈도우 컴퓨터 좀 파워 유저이신 분들은 매크로라는 거를 사용하셨어요. 컴퓨터로 반복 작업 같은 거 해야 될 때 마우스의 위치 같은 거 녹화해 놓고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파이썬이. 그러니까 개인용 매크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보통 작성할 때는 자기 컴퓨터에 최적화된 상태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만들어 놓고 누군가한테 이제 범용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로 if sys.platform 이 win32일 때 else 다른 거일 때 이렇게 짜면은 리눅스 사용자는 거의 없으니까 얘는 배제했을 때 윈도우용 사용자와 맥용 사용자를 나눠서 코딩할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수업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없게끔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윈도우용 코드랑 맥용 코드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이런 케이스를 좀 만들긴 해야 됩니다. os.listdir 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os 모듈 안에 있는 listdir이라는 함수죠. 파라미터로 전달된 폴더 안에 하위 항목들을 리스트로 쫙 뽑아줍니다. 점 슬래시는 현재 폴더라는 뜻이에요. 점 슬래시 혹은 점은요. 점점 슬래시는 상위 폴더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지금 이 주피터 파일이 가동되고 있는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항목들을 쭉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출력 결과는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os.pass.exist 주어진 경로가 존재하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false를 리턴합니다. 이 경로는 파일이건 폴더건 상관없습니다. 현재 폴더 안에 hello라는 항목이 있는지 검사하라는 건데 지금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상대 경로를 지정하면 현재 폴더는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뜻해요. 자, os.pass.abs 패스, absolute 패스인데요. 전달된 파라미터가 상대 경로일 때 이 경로에 절대 경로를 만들어서 반환합니다. 지금 얘는 슬래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맥 기반 폴더 구조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C 드라이브 밑에 혹은 D 드라이브 밑에 이런 식으로 출발할 거예요. 실제로 헬로라는 이름의 폴더가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경로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만들어서 반환합니다. 자, os.pass.exist 헬로라는 이름의 폴더가 얘가 있으면 true고 없으면 false거든요. 자, 이 함수의 결과가 false인지를 봐요. 그럼 없다는 거죠. 그러면 os.mkdir 자, 이 함수 기능들을 따로 캐치하시면 돼요.
우리가 폴더라고 부르는 게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거든요. MK는 make예요. make dir, mk dir. 폴더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llo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만들어라.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또 실행하면요. 처음에 만들면은 그 다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if문의 조건은 안 맞으니까 else로 뛰겠죠. rmdir, remove 디렉토리입니다. 삭제하라는 거죠. 근데 이 rmdir은요, 빈 폴더만 삭제할 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못 지워요. 비어있지 않은 폴더를 삭제하는 명령은 후반 뒤에서 따로 나올 겁니다.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모듈인 거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파일 이름이겠죠. glob.py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안에 글롭이라고 하는 객체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포트하면, 요거 없이 정상적으로 임포트하면은 이 글롭이라는 파일 안에 있는 객체를 내가 써야 되니까 이름이 코드가 glob.glob이 돼요. 똑같은 단어가 그런 식으로 2번 이상 등장하면 이게 얼핏 보면 오타났나?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파이썬에 모듈 이름하고 그 안에 있는 객체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에 헷갈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모듈 이름에는 별칭을 붙이면 gl.glob이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가 2번 중복되진 않죠. 별의 뜻은 all입니다.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하위 요소를 리스트로 반환합니다. 자, gl.glob 별.ipynb. 앞에는 뭐가 붙어도 상관없는데 뒤에 .ipynb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파일을 검색하는 거예요. 별, 숫자의 별. 앞뒤에 뭐가 오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파일 이름에 2라는 숫자 값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파일을 다 조회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그 형식을 갖고 있는 파일만 검색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폴더 안에 10년치 그 일일 보고서가 다 들어있다고 할 때 이거를 작년 파일만 골라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2022 빼기 하고서 별 하면은 파일 이름이 2022 빼기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복문 돌면서 딴 데로 복사해라 라고 명령어 내리면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다 처리가 되겠죠. 파일 복사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SHUtil 폴더 트리 생성 및 삭제입니다. 단일 폴더가 아니라요, 폴더의 구조를 만들어요. 자,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다면 os make dirs 디렉토리들 폴더들을 만들어요. 파이썬을 만들고 테스트를 만들고 헬로를 만들고 월드를 만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 봤었던 mkdir로 하면요, 이 mkdir은 어떤 경로가 주어졌을 때 최종 폴더만 만들려고 들어요. 근데 중간 과정이 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러 납니다. mkdir은요. 근데 makedirs는 중간 과정이 없더라도 다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폴더 만들 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근데 얘도 만들려고 했는데 딱 이런 이름의 폴더가 이미 존재하더라. 그럼 에러 나거든요. 그럴 때 exist ok true라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폴더가 없더라도, 폴더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에러 발생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make dirs는 폴더의 구조를 생성하는 명령이고요. 아까 rmdir은 비어있지 않은 폴더는 못 지운다고 말씀드렸죠. rmtr입니다. 파이썬이라는 폴더와 함께 그 하위 구조까지 다 지웁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을 하시면 그냥 결과 나오는, 이 출력 결과 나오는 걸로 끝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왼쪽 폴더 트리에 실제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os.path.exist 파이썬이라는 폴더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조건에 페일스 안 붙었잖아요. 요 함수의 결과가 true라면 shutil.move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상위 폴더의 created라는 이름으로 옮깁니다. 그럼 얘가 상위 폴더의 폴더 이름이 바뀌어서 옮겨져요. os.path.exist 상위 폴더에 created가 있다면 상위 폴더의 created를 자, 지금 내가 있는 폴더예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 위에 명령을 통해서 이 파이썬이라는 애가 상위 폴더에 created라는 이름으로 옮겨졌어요. 얘는 없어진 거죠. move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를 실행해요. 상위 폴더에 created가 있다면 생겼잖아요. 얘를 현재 폴더 안에 copy라는 이름으로 복사합니다. 그럼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기겠죠. os.path.exist hello.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없죠. 지금 여러분들 작업 폴더에 이런 파일이 없으시겠죠. 자, 그러면 with open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엽니다. 인코딩 주고요. 그래서 f객체 만들었어요. f.write로 메시지 저장하고 생성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현재 폴더 안에 hello.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shutil.copy hello.txt를 world.txt로 복사합니다. 그럼 파일이 두 개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해요. 자, if 끝났으니까 else는 안 하겠죠? 여기를 한번 또 실행하면요. 이번에는 hello.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else로 갑니다. os.remove hello.txt를 지워라. os.remove world.txt를 지워라. 그래서 요 구문도 실행할 때마다 파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실습 예제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정리할 거는 없고요. 그냥 코드들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카카오 오픈 API로 검색을 해서 파이썬에서 카카오에서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싹 긁어오는 예제입니다.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총 1199개의 이미지 검색 결과가 나왔대요. 이거를 import os 코드 하나 더 만들까요? import os if os.path.exist 다운로드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다면 os.path.mkdir 다운로드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라.
패스가 아니고 그냥 OS였나요? os.mkdir.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이 주소에 접속을 하면은 이미지 검색 결과를 가져오고 그 이미지의 원본 파일 주소를 쫙 가져와요. 인터넷상의 주소를. 그걸 반복 돌면서 저장을 하는데, 지금 그냥 저장하면은 2000장이 전부 여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되 조금 전에 만든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해라 라고 하면은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제 이미지가 거의 한 2000장 가량 쌓이는 거죠. 이런 처리할 거면 파일 2000개를 어느 세월에 우리가 그걸 다 매번 폴더 만들어서 해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오늘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카카오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사실 맘먹으면은 인스타에도 이미지 긁어올 수 있긴 하거든요. 예전에 예전 수업엔 제가 그거 했었는데, 그거를 수업 때마다 예제로 줄 때 제 인스타 계정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실습을 못해요 이제. 자, 일단은 뭐 요번 2개월 차에서는 제가 최대한 목표로 하는 게, 1개월 차에서는 제가 수업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참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개월 차에는 그런 의문을 최대한 안 가져가게 하시는 게 목표라서 중간중간에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풀코드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수업 예제니까 나중에 가면 많이 재밌으실 거예요. 네. 잠깐 사이에 지금 제가 하도 오래 걸려서 중단했는데, 잠깐 사이에 지금 800장 받았어요.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요. 자, 요거 실습 진행하시면은 제가 봐서는 한 9시 40분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그 종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빨리 끝나실 수도 있겠죠. 실습이 마무리 되시면은 보통은 9시 50분에 마무리 하는데 가끔 이제 10분 좀 더 일찍 끝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습 마무리 되시면 9시 40분 이후에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조금 일찍 끝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40분까지만 좀 자리 좀 지켜주세요. 자,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할게요.